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년 4분기 재무 성적을 살펴보고 경영진 컨퍼런스 콜을 10가지 중요 팩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편의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줄여서 마소라고 부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재무 성적 리뷰 전에 마소 관련 두 가지를 알면 좋은데요. 첫째로 이 회사는 6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과는 회계 연도가 다른데요. 한마디로 2022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일반적인 4분기 성적을 마소는 2023년 2분기로 보고하는 것이죠. 헷갈림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그냥 2022년 4분기라고 부를 텐데 화면에 보이는 회사 자료에는 2023년 2분기로 표현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마소는 CC 숫자를 잘 정리해 주는데요. CC는 Constant Currency의 약자로 일정 환율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최근 1년간 그랬던 것처럼 달러의 환율 변동이 크다면 급변하는 환율 변동을 조정하는 숫자를 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마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출의 절반가량이 꾸준히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CC 숫자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성적을 보겠는데요. 먼저 마소 오피스, 팀스, 링크드인 등에 포함된 프로덕티비티 세그먼트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애저가 포함된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24%나 증가했죠. 이렇게 주력 사업부의 매출이 증가해준 덕분에 윈도우즈가 포함된 사업부의 매출이 16%나 감소했음에도 마소의 총 매출은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성장과 비슷하게 8% 상승했는데요. 다만 기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은 0%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상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윈도우와 게이밍 매출 등이 포함된 모어 퍼스널 컴퓨팅 부서의 급격한 이익 하락인데요.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PC 제조사 향 매출은 39%나 급감했고 기타 기기 및 엑스박스 관련 매출도 34% 하락, 그리고 8%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런 PC 부분의 부진은 단기적으로 우려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코로나 기간에 급증했던 PC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지속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 프로덕티비티의 사업부의 다양한 매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최소 3에서 20% 사이의 매출 증가를 이루어냈는데요. 특히 오피스 365의 사용자 수는 12%나 증가하면서 아직도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게 긍정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 구독자의 수도 3,6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게 눈에 띄네요. 소프트웨어의 판매에서 구독 모델로 성공적으로 옮겨 탄 이 사업부의 매출은 여기 보이듯 꾸준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업부도 여기 보이듯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연 10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는 큰 사업부가 되었기 때문에 퍼센테지 매출 성장으로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 게 사실이지만 퍼센테지 대신 절대적인 성장량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 20조 원에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마소 경영진은 현재 진행 중인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공했는데요. PC 매출은 한동안 단기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부들이 연 12, 18%의 성장을 이어가며 경기 하락 국면에서도 조금 느리지만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영진 컨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나델라 대표이사가 첫 발표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구글의 CEO와 마찬가지로 그는 현재 테크 산업이 AI라는 새로운 컴퓨팅으로의 전환점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소는 세 가지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IT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들이 더 실질적인 가치 창출, 비용 절감 효과를 보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로 전체 경제의 GDP 내에서 IT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적 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AI의 플랫폼 전환이 일어나는 지금 이 시점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머지 컨콜 및 Q&A 부분에서 나온 흥미로운 사실들 10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애저 클라우드로 옮겨온 고객들은 2년 전 대비 2배 많은 연사를 하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클라우드로 계속 옮겨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AIA라는 보험사를 예제로 얘기했는데 이 회사가 애저로 옮겨가고
20%의 비용 절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유연한 클라우드 구조 덕분에 기존에 몇 달이 걸릴 만한 IT 조정을 이제는 1시간이면 바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애저의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최근 5개 분기 연속 100% 고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 챗 GPT와 같은 기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도 전에 빅데이터 관련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과시했습니다. 셋째로 협업 툴인 마소 팀즈의 월 사용자 수는 2억 8천만 명으로 높아졌는데요. 코로나 락다운이 풀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만 팀스의 사용량은 오히려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온라인 협업 툴의 사용이 락다운과는 상관없이 구조적 성장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넷째로 앞서 언급한 대로 PC 판매량 자체는 단기적 하락 사이클로 들어갔지만 사람들의 PC, 윈도우 사용 시간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10% 정도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SNS인 링크드인의 사용자 수는 9억 명을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1초마다 신규 가입자가 3명이 될 정도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링크드인의 신규 가입자의 80%는 해외에 있을 정도로 글로벌한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마소의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는 AI 도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7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하며 빙 검색도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빙과 관련해서는 미국 점유율만 얘기한 걸로 봐서 해외에서는 점유율을 뺏기거나 겨우 유지하는 정도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게이밍 부분에서는 구독자 수가 1억 2천만 명으로 점진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게임의 스트리밍 시간 및 월간 활성 기기 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Q&A 시간에는 AI 기술이 정확히 어느 서비스에 도입될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영진의 답변은 AI는 모든 기업 대상 서비스들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와 게이밍까지도 모두 도입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질문은 AI 도입이 급증하면서 애저에서 GPU 사용량과 투자 비중 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 답변은 특히 엔비디아의 GPU 매출 증가 등을 추정할 때 유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소의 경영진은 AI 서비스들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기존 마소 서비스들에 녹아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특정 GPU 사용량 같은 숫자를 구분해서 보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소 CEO는 조만간 마소가 제공하는 모든 앱이 AI가 접목된 서비스로 발전할 거라는 발언으로 컨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PC 및 하드웨어 기기 관련 매출을 제외하면 마소의 서비스, 클라우드 매출은 모두 성장을 이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이런 성장 분야도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잔밋빛 전망의 핵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도입될 AI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마존이나 TSMC 같은 A급 테크 기업들의 재무 분석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에 기반한 가치 평가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